편도 결석쯤이야 그냥 나오면 빼면 되지 않냐, 그때 잠깐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수술 후에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100%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전절제술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공TV 이용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많이 수술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시행하고 있는 편도선 전절제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던트 때부터 이제 편도선 수술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수와 같이 이제 박리가 쉬운 그냥 똑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한쪽 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가지고 이제 뭐 마취과 선생님이 벌써 다 끝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게 환자들한테 수술을 시행해 드리고 있는 수술이라서, 편도선 절제술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뭐 종류는 뭐가 있고 기구는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이 좀 길었는데, 일단 편도 수술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편도 수술은 말 그대로 편도선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불편한 증상이 편도 결석이 있어서 뭐 노랗게 알갱이가 나와요, 입냄새가 나요, 편도 결석에 의한 증상과, 또 편도염이 너무 자주 와서 조금만 피곤하거나 하면 목이 아파버리고 음질을 조금만 해도 뭐 다음날 목 부어가지고 목 아프고 뭐 이러셔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결국은 이 편도 자체를 제거를 해서 이러한 증상들로부터 해방시키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제거하는 것이 수술의 목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군의 대상은 이러한 증상들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분들이 수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수술을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편도가 많이 크고 편도 결석도 좀 나오고 하는데 환자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고 뭐 편도 결석쯤이야 그냥 나오면 빼면 되지 않냐, 그때 잠깐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가 편도염이나 편도 결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그때 이제 수술을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편도선 수술을 할 때 부분절제술을 할 것인가 전절제술을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제 전절제술이 출혈 위험성도 있고 또 수술 후에 통증이 좀 있고, 저도 했거든요. 하고 나서 좀 아픕니다. 요런 걸 좀 줄여보고자 나온 게 이제 부분절제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원 초기에는 이제 환자분들 국소 마취하고 편도 큰 부분만 일부 조금 줄인다거나, 혹은 편도 결석이 있는 부분만 조금 절제를 해낸다거나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타 병원에서도 부분 절제술을 하고 나서 지금도 계속 오세요. 전절제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국 부분적으로 절제하면 조금 과하게 말하면 운이 좋은 경우가 아니고는 재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부분 절제술 하는 거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전절제술만 하는데, 전절제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수술 후에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100% 치료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전절제술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수술 후에 재발됐다고 하시면 수술비 받고 뭐 수술 다 해드렸는데 서로 이제 환자 간의 신뢰도 깨지고 서로 민망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이제 부분 절제술이라는 거는 심사평가원에서도 아직은 뭐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전절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수술을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편도 수술에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주파를 이용한 코블레이터, 절삭기류를 이용한 데브라이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전기소작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부분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데브라이더나 코블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부분적인 조직을 덜어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코블레이터는 이제 조직을 고주파로 소작시키는 거니까 편도 결석이 나오는 부분이거나 혹은 많이 부어있는 부분을 고주파로 그냥 녹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녹여내서 시술을 하는 거고, 절삭기류는 피타 수술이라 그래서 전절제에 가깝게 편도를 갈아내겠다, 부분 마취하에, 이렇게 해서 나온 개념인데, 말 그대로 국소 마취 해놓고 편도를 이렇게 제껴서 최대한 보면서 절삭기류를 최대한 갈아내는 겁니다. 부분 절제술을 할 때 이런 코블레이터나 절삭기류가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시고, 전절제 할 때는 이제 코블레이터를 쓰거나 혹은 전기소작기로 제거를 하게 되는데, 전절제 하게 되면 이제 환자를 마취해놓고 입을 벌려놓고 편도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편도 자체를 캡슐에서 완전히 박리시켜 버립니다. 그 박리할 때 쓰는 기구가 뭐냐 하면 코블레이터나 전기소작기인데, 예전에 요거 가지고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장점이 뭐냐면 전기소작기보다는 고주파, 음파 가지고 지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으로 열 손상이 좀 적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코블레이터는 팁이 조금 둔탁하거든요. 그래서 날카롭게 이 박리면을 절개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소작기는 팁이 완전 뾰족해요, 바늘같이. 그래서 세밀하게 박리를 하기에는 좋은데, 단점은 주변에 이제 열 손상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열 손상이 좀 있을 수 있다,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아마 영상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그 코블레이터로 전절제 하는 모습을. 근데 요즘에는 전기소작기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자가 편합니다. 팁 끝에가 바늘처럼 날카롭기 때문에 그 박리면을 날카롭게 아주 세밀하게 박리하기가 날카로운 팁이 훨씬 더 수술자한테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창도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거는 결국은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온도는 좀 높게 올라갈 수 있지만 다른 쓸데없는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편도만 싹 발라낼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기소작기로 하는 게 주변 조직의 손상이 좀 적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의 출혈 발생률은 아마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들보다 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편도 절제술의 뭐 대상, 목적, 그리고 종류, 그리고 뭐 기구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봤는데, 편도선 수술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심지어 오시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효과를 많이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편도선 수술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